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정부가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안의 초안을 공개를 했는데 네네. 이와 관련해서 홍콩 정부가 또 전면적인 국가안보교육을 앞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2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이 전문가 7개 조로 구성된 일명 홍콩 보안법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홍콩 안전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기구 수립입니다. 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또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이 홍콩 보안법은 전인대 폐막일인 28일 표결을 거쳐서 제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정식 명칭에서 집행기구 수립이라는 게 제목이 들어갔잖아요. 네. 따라서 입법 절차를 담은 그 조항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6조에 있습니다. 그 3항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보안법을 입법한 뒤에 홍콩 입법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인데요. 이걸 거치지 않고서도 이 보안법의 제정과 발효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 4조에서는 중앙정부는 국가안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게 네. 어떤 의미냐면은 이 중국 중앙정부의 공안기관이 홍콩에 설치되고 공안요원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항인 5조에서는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에 책임을 다하고 국가안보 교육을 전개해서 이를 정기적으로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이 5조 규정 때문에 국가안보교육 얘기가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초안이 공개되고 다음 날인 23일에 케빈 융 홍콩 교육부 장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홍콩 학생들은 국가보안법이 발효될 경우 반드시 학교에서 관련 내용을 배워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홍콩 보안법의 조문과 의의 그리고 배경 등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교육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융 장관은 나아가서 모든 홍콩 시민이 홍콩 보안법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대입 시험의 관련 문제 출제라든지 학교 내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시민 대상 교육, 또 언론 매체 캠페인 등 전방위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홍콩 언론에 따르면 또 올해 9월부터 중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새 역사 교과서에 기존에는 홍콩사와 중국사를 따로 실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홍콩을 중국의 일부라는 식으로 통합적으로 가르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홍콩 야당과 범민주 진영은 홍콩인들을 세뇌 교육하려는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렇게 교육에까지 손을 대는 거 보니까 굉장히 홍콩인들을 억압하려는 자세가 강경하게 앞으로 나갈 것 같은데 네네. 뭐 당연히 홍콩 시민들의 반대 입장도 상당히 강경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시위가 또 크게 벌어졌죠. 네, 맞습니다. 사실 홍콩은 1997년 영국이 중국한테 홍콩을 반환할 당시에 2047년까지 50년간의 일국 양제라고 해서 홍콩의 그 민주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약속을 하고 반환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중국이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8인 이상의 집회나 모임이 엄격히 금지됐지만 수천 명의 홍콩 시민들이 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홍콩인이여 복수하라, 홍콩 독립만이 살 길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쓰여진 펼침막을 들고 행진을 했고요. 도로를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많은 홍콩 시민들이 2014년에 대규모로 벌어졌던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의 상징인 우산을 쓴 채 거리에 나섰고요. 미국 성조기를 들고 나온 시위대도 있었습니다. 예. 이 경찰은 체류탄과 물대포를 쏘면서 강제 해산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2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홍콩 야당과 범민주 진영은 국보법이 제정되면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 내에 상주하면서
반중 인사 등을 마구 체포할 수 있다면서 결사항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이죠. 조슈아 웡은 홍콩 보안법은 일국 양제에 대한 사형 선고라면서 우리는 싸워서 이 법을 물리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반정부 성향의 홍콩 일간지 등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홍콩을 구해달라는 편지를 보내자는 호소가 실리기도 했고요. 또 국외에서 이렇게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시위도 벌어졌는데 이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인 크리스 패튼 등 세계 23개국 정치인 186명이 이 홍콩 보안법 추진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냈고요. 그리고 영국과 호주 등에서도 중국을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일면에 코로나19 사망자 명단을 실었다고요? 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일간지 뉴욕타임즈가 24일자 신문 일면 전체를 이 1000명의 코로나19 희생자 명단으로 채워서 발행을 했습니다. 네. 미국 사망자 10만 명 육박, 막대한 손실이라는 제목 아래 그들은 단순히 명단 속의 이름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였다. 이렇게 추모를 했는데요. 코로나19 피해의 심각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기사나 사진이라든지 그래픽 하나 없이 정말 이름만으로 촘촘히 채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지면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원, 편집자,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팀을 짠 뒤에 미 전역 각지 신문과 온라인 등에 게재된 1000명의 부고문을 일일이 찾아서 그들의 삶을 요약한 짤막한 이 부고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단테 데니스 플라젤로 가로 열고 62세 가로 닫고 아내와의 관계가 돈독했던 사람. 그리고 조단 헤인즈 27살이고요. 유쾌한 미소를 가진 너그러운 청년. 알란 룬드 81세고요. 놀라운 귀를 가진 지휘자 이런 식으로 부고 기사를 꽉 채웠습니다. 네. 시몬 랜던 그래픽 담당 부국장은 우리도 대중도 코로나19의 데이터를 보는데 지쳤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사망자의 이름을 실음으로써 개인의 비극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약 16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이 코로나19 현황을 이야기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나 숫자로만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서 사실 매번 접하는 숫자이다 보니 감이 잘 안 왔었는데 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요약하는 그런 짤막한 문장을 보니까 더 사태의 심각성을 좀 임팩트 있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소식인데요. 일본의 긴급 사태 48일 만에 전면 해제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7일 도쿄 등 전국 7개 광역 지자체를 시작으로 16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됐던 일본 전역의 긴급 사태가 지난 14일 사실 거의 대부분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네.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그리고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과 홋카이도의 긴급 사태 해제 여부에 대해서 오늘 오전 코로나19 자문위원회와 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도쿄에서 14명, 홋카이도에서 15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지만 일본 내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8일째 20명에서 3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또 가나가와현과 홋카이도도 신규 확진자가 기준선 이상이긴 하지만 감염 경로가 추적이 가능하고 또 의료 제공 체계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도쿄도 등은 내일부터 각종 시설과 상점 등의 휴업 요청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편 현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자 효력 정지라든지 입국자 전원에 대한 14일 격리 대기 요청 등의 입국 제한 조치는 6월 말까지로 한 달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름 이후가 돼서야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의 긴급사태 해제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